경매 낙찰을 받고서 해야 할 일입니다. 1. 낙찰받고 점심 먹고 경매계 민원실에 가서 사건 기록 서류를 500원인지 내고 컴퓨터 화면에 중요 서류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서 소유자와 거주자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사건 기록 열람서를 신청하고 채권 계산서를 꼭 봐서 세금, 임금 등의 세로 부담하는 액수를 확인해야 하는데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지 결심해야 합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못 받는 돈이 있으면 몽땅 낙찰자가 인수니까 억울하니까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설치한 것은 유치권이 안 됩니다. 건물의 본질 가치를 상승시켜야만 가능하죠. 입찰 일주일 전에 경매 정보에 나와 있어요. 2. 물건 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임대차나 권리자가 있는지를 법원 서류로 재확인합니다. 이때 새로운 대항력이 있다면 바로 매각 결정 불허가 신청을 문의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도요. 3. 물건지로 그날 또는 당일날 방문하여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최고감의 수인인데요. 이사 날짜 협의와 내부 사진을 찍어서 감가상각 신청을 할 수 있냐고 묻고 먼저 이사비 등 일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명도 신청서는 꼭 이사 가는 날 차에 옮기고 문의 비번 바꾸고 줘요. 이상을 염두에 두고 최초 대면을 합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자는 꼼수에 말려들면 안 돼요. 무조건 내보내야 해요. 이자는 자신이 한 푼 못 받거나 일부 받는 세입자로서 어떻게든 새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대항력을 새로 만들어서 자신의 보증금을 새 낙찰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죠. 당연히 대금은 이후에 낼 것이니 경매 전에 임대차가 되어서 민사로 넘어가죠. 왜냐면 대금 납부 전의 계약은 낙찰자의 사기행각이니까요. 즉 권리도 없이 임대 계약을 해서 이사 등 손해를 입었다고 민사 걸죠. 이유는 거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 낙찰자가 받는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4. 일주일 후에 있을 매각 결정에 대비하여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서 새로 변동인원 이상 없으면 내 PC로 와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표시 목록을 출력하여 확인하고 제출 준비합니다. 5.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 과장 급납부 통지를 받으면 법원으로 가서 낙찰대금 내러 왔다고 해요. 이때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과 강제 집행, 점유의 전금지가 처분 신청을 문의하고 진행해야 해요. 6. 돈 내라는 서류를 주면 가지고 등기등 열람하고 변동 없으면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 서류를 다시 경매계로 제출하면 소유자가 됩니다. 대출 없이 구청의 세무소출장소에다 내는 서류를 주니까 복사해서 구청에서 취득세 등기비를 내가 계산한 것과 비교해서 돈을 물어보고 내요. 등록세 12,000원, 지방교육세 1,200 말소비건당 6,000원, 인도명령 신청비 7. 낙찰 부동산 소재지 구청에서 취득세를 내야 하고 주택채권 사야 해요. 부동산 계산 기앱과 부동산 공시가격 앱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낙찰가를 매수가로 입력하고 등기비와 취득세를 내면 주는 서류를 법원 경매계에 반송봉투를 함께 제출하면 끝이에요. 8. 등기 진행하고 소유권 넘어온다고 아파트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용관리비를 연체료 빼고 납부한다고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하시고 미납, 전기와 가스요금 등은 해당 전기가서 수도공사 민원실로 전화해서 소유주가 바뀐 등기부를 보내주면 안 내도 됩니다. 매도를 위해서 경매 진입 단계부터 들어갔던 돈의 영수증을 별도 원본 보관, 복사해 놓아요. 미납관리비는 공용 부분만 연체료 제외분만 인수죠. 9.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진행사항을 보내고 아파트 근처 인터리어 집에서 영수증이 발급되는 항목대로 내부 수리를 의뢰하고 영수증 발급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양도세에서 공제를 해야 하니 이 부분이 돈을 버는 것이지요.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금 없이 도배, 장판, 화장실 출입문 등 각각 단계별로 업자에게 시키고 완공 후 간이가 아닌 세금 계산 영수증을 받아요. 올리모델링 계약하면 속 터지고 사기당해요.
차라리 한 개씩 진행해요. 배당기일 이후는 부당점 유의금 청구도 해요. 강제 집행 시 3명의 지인을 데리고 함께 봐야 합니다. 강제 집행 후 보관 창고 옮긴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짐을 찾아가라는 최고서를 발송하고 유체동산 매각 신청 양식을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이 유체동산을 경매 낙찰 공탁합니다. 강제 집행 후에는 인도받는 서류를 집행관에게 받아야 해요. 매도를 위해서 경매 진입 단계부터 들어갔던 돈의 영수증을 별도 원본 보관, 복사해 놓아요. 미납관리비는 공용 부분만 연체료 제외만 인수죠. 아파트 관리실에 낙찰자로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여 소유자임을 입증하고 계문 진행하며 지속 사용인지 이사 나갔는지 입회를 동반해달라고 하고 함께 진입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짐 없이 폐기물뿐이라면 입회인 두 분에게 확인서 받고 가전제품이 있거나 하다면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당일 세대 열람 내역서를 집행관에게 줘야 합니다. 인도받고 출입문 비밀번호 바꾸어야 해요. 임차인이 명도 비용을 악의로 나오면 내용 증명을 보내 무단점유 주거침입죄와 부동산 강제, 집행효용침해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집행비용 청구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10. 집을 비워준다거나 문을 최초로 딸 때는 열쇠 수리공이나 아파트 관리 직원 등 영상 촬영을 해야 해요. 나중에 무단 침입이라는 꼼수를 차단하는 거죠. 강제 경매로 집안의 물건은 동산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폐기물 처리를 할 때는 시청에 폐기물 처리반 전화하면 6만 원 미만으로 시청에서 수거해 가요. 사설업체는 60만 원도 넘는 인건비를 요구해요. 호구죠. 11. 공사가 시작할 때 동시에 여러 군데의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협상하고 급매로 내놓아요. 12. 신속히 팔아 원금 회수가 중요하니까요. 또한 세무사와 동시에 양도세 상담을 해야 해요. 이때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단타 매매의 절세를 주문해야 해요. 그냥 안 해줘요. 이상으로 경매 물건 선정부터 낙찰 후 진행 과정 특히 명도와 부동산 매도까지 꿀팁이었어요. 구독을 부탁드려요. 당신의 구독은 제게 힘을 주어요.